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경기교육 정책 3, 교육 3섹터 경기 온라인 학교 정책 중에서 두 번째 추진과제인 학습 안전망 구축의 마지막 세부 추진과제 평생학습 확대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선생님께서는 왜 평생학습이 이 경기도교육청 정책 사업명으로 이렇게 올라왔을까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교육은 이제 교육청에서 그리고 성인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평생학습을 왜 정책 3 시공간을 넘어 뱀을 확장하는 교육 안에 넣었을까를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교육 확대와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정책 3, 그러니까 교육 3섹터에 평생학습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지 이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서 한번 추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련 소관 부서는 교육복지과, 행정역량정책과, 평생교육과 이렇게 세 가지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추진 목적을 보면 첫째가 학생 적성과 소질에 따른 대안교육 기회 제공으로 학습 안전망을 확대한다. 자, 대안교육을 통해서 학습 안전망을 확대한다가 키워드입니다. 결국에는 공교육을 확대하는데 이 평생학습을 끌어온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까지도 이 경기교육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 그 안에서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교육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 이게 지금 교육 3섹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지속 추진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교육활동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그 해당 대안학교의 교원이라든가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읽힙니다. 두 번째 행정역량정책과는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부모의 이해 및 책무성을 강화한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학부모 교육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가 작년 12월경에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좀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조금 더 제도적으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학부모 교육을 위한 추진 방향을 보면 경기교육 주요 정책 이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경기교육 정책성과 보고회에서도 이 정책의 성패는 교육공동체가 이 정책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교육의 3주체라고 할 때 이러한 주체들이 경기교육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고 참여하는 데에는 이러한 홍보와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위학교 주관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 이 학부모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있을 수 있고요. 지역 맞춤형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학교 단위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 지역,
학교 수준에서 이제 학부모 교육이 이 세층위에서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를 지원하는 정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평생교육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규 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청소년이나 성인 대상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한다. 또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과에서는 크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것, 그리고 한글이나 이런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성인 대상 교육, 또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추진 내용만 좀 간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교육 지원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학생 개인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안교육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고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협의체를 구축해서 운영함으로써 질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밖 학생 혹은 청소년들을 지원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학교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업 중단 학생들을 예방하는 학교 교육 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한다. 그래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원 학업 중단 예방 역량 강화 교육지원청 학업 중단 예방 지원단 및 학업 중단 예방 지역 협의체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업 중단 학생들이 해마다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발굴된 학생들이 학교 교육 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 활동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아마 하단 부분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까? 우선 학업 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 안에서의 학업 중단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업 중단 예방 관련 내용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고, 또 학업 중단 숙려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생이 이 숙려 기간을 이용해서 이 힘든 마음을 조금 쉬게 하고, 그 기간을 토대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러한 숙려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에서 이 학교 내 대안교실, 즉 학교 수업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빼서 체험 중심의 대안교실을 운영해서 학업 중단을 막는 예방 활동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또 이러한 공문이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있는 위클래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안교실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상담 활동과 병행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왔고, 전문 상담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신청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교육지원청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 안내를 하고 관련 학생이 이런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한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할 수 있게끔 등록제를 시행하고, 이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해서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서 하이러닝 서비스를 일반 학교와 똑같이 활용해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또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역량 강화 맞춤형 연수 지원을 토대로 해서 교육활동의 질을 담보한다고 합니다. 또 교육지원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대상 대안교육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대안교육
기관이 학교로서 학력이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경기도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이러한 교육활동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그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나와 있는데요. 학업 중단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보 연계.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의무 교육 단계의 미취학 학업 중단 학생 학습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요. 이 꿈드림 센터의 등록을 토대로 해서 일정 수준의 이 교육 활동들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막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 학교 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학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대한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 진학 설명회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이제 학교 교육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이전에 학교 교육 활동 안에 있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 학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평가 과제를 보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한교육기관 맞춤형 지원 확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학업 중단 예방과 관련해서는 운영 노력 향상도 처음과 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대한교육기관 교육 지원 내용 다양화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생학습 확대의 두 번째 추진 과제는 학부모 교육 내실화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교육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춤형 학부모 교육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교육 주요 정책 이해와 관련된 부분, 또 단위학교 주간 자녀 성장 단계별 학부모 교육, 또 학교급 간 전환기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입생 학부모 대상 집중교육을 운영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학교급 전환기에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정책이라던가 자녀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학교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경기교육 정책 성과 보고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훌륭한 부모님들이 또다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부모들, 잘 모르는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비대면 교육을 한다든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특히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소외 계층까지도 고려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 안내가 있었습니다. 현장 중심 학부모 교육 지원 관련된 부분 나와 있는데 학부모 교육 정책협의회, 그리고 학부모 교육 자료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풀 구축. 그래서 이 학부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강사 인력풀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가족 심리 회복 및 학부모 상담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교육기관과 관련된 부분 정의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가 과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부모 교육 활성화 부분에서는 학부모 교육 활동 활성화 부분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이제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사실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이 학습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공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더라도 평생학습자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은
고려를 해서 이런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 지원입니다. 지방 보조금 지원을 통한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심화 연수. 교직원 연수.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나와 있는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은 사실은 뭐 일반 시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도 될 수가 있다면 이 교직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평생교육 시설에서 제공을 한다. 또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통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한다. 그다음에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평생교육 시설에서 학력이 부족한 성인의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요. 문해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획 운영으로 문해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도 지원하는데 이 행정인력, 인건비, 시설 임차료,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성인, 장애인 대상 사회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합독점검 실시를 토대로 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데 56개의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및 교육소의 계층에게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경기 평생교육 학습관 공동운영 연수를 통해서 지정 평생학습관 운영자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고요. 방송통신 중학교와 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책평가 부분 보면 평가 과제는 교육 소외계층 학력 개선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학력 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만족도 및 진급률을 평가 지표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책 3의 정책 추진과제 학습 안전망 구축의 마지막 세부 추진 내용인 평생학습 확대에서는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지원 내용, 그리고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토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것, 그리고 다양한 층위의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 기회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내용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정책 3도 마지막 추진 과제인 미래교육 역량 강화 부분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3가지 꼭지로 되어 있는데 이 3가지 꼭지도 얼른 준비해서 1월 8일 전에 선생님들께 공개해서 여기까지 모두 살펴보고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날이 좀 쌀쌀하고 어제 오늘은 비와 눈이 이렇게 섞여서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조금 날씨가 훈훈해졌다고 옷차림 가볍게 하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